들리세요? 네. 혹시 이제 그 들으시는 분 중에 더 의문이 나신다거나 아니면은 다음 시간 수업에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수업을 마치고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을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희랑 더 취지에 맞게 해주셔가지고 마을 공동체 활동 예술 분야에 있어서 좀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커뮤니티 아트, 공동체 예술 진행한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그냥 미술가가 아름다운 도안을 해서 짠 보여준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커뮤니티 아트의 의미라는 것이 그 협업에 있고 다층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단어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공공의 장을 여는 것이 사실 의미가 있는 건데 말처럼 쉽지가 않고 참 그걸 진행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 김포에서도 내년에 이제 그런 사업들을 계약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주제가 그 커뮤니티 아트 공공 미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공공미술이라는 말이 되게 익숙해요. 그 공공미술 프로젝트, 마을미술 프로젝트 이래가지고 막 정부에서 주도해가지고 사업이 벌어지기도 하고 흔하게 이제 우리가 그 벽화만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공미술이야 하고 이렇게 우리가 흔하게 이제 친숙하게 그걸 접하지만 처음에 이게 퍼블릭 아트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이게 논쟁적인 주제였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퍼블릭이라는 공공이라는 의미와 아트라는 것은 되게 양립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되게 어쩌면 모순적인 의미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퍼블릭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공공성을 담보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의 공공성, 공공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를 얻는다라는 것과 예술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지극히 사적인 측면이 많잖아요. 개개인의 어떤 사적인 취향도 들어갈 수도 있고 개개인마다 나는 예술이란 말이야 자골이 이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예술의 진정한 의미야 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즐기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예술의 진정한 목적이고 의미가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가 생각하는 의미가 다르고 이게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사실은 퍼블릭과 아트가 조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게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이 공공미술이라는 것이 언제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됐느냐? 사실은 생각해보면 공공미술이라는 것의 형태는 옛날부터 있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본격적으로 당면회장의 미술계 이 제도에서 논의되게 된 것은 67년에 이 존 윌렛이라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의 저술가인데 그 사람이 67년 도시 속의 미술이라는 그 저서에서 처음으로 그걸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술시장이 완전히 정점에 딱 발달되었던 것이 이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보기에 아트가 너무 소수의 집단들 전문가였다. 화사, 큐레이터, 그다음에 어떤 그 소수의 그 컬렉터들에 의해서 예술이 정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이 최고의 가치를 지녀라고 했을 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림이 100억에 팔렸어. 그럼 그 그림이 가치가 있는 건가 봐. 라고 난 잘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건가 봐. 라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옥션에서 계속해서 얼마에 갱신이 됐다. 어떤 작가의 그림이 얼마에 팔려나갔다. 막 이러면은 그냥
잘 모르겠지만 저 그림이 좋은가 이렇게 대중들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소수의 취향을 이렇게 정당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공공미술이라는 용어를 대안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미술은 1930년대 그 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 공공미술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를 해서 본다면, 그러니까 조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분류를 해 본다면, 첫 번째 공공장소에 위치한 미술, 이거가 아주 흔하게 우리가 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공공미술이 나왔을 때의 그 형태예요. 광장이나 주로 관공서, 정부 청사, 우체국 이런데, 그리고 기업의 빌딩 등을 장식하거나 예술적으로 보여지게 하기 위한 설치 작품들, 이런 것들을 공공미술이라고 봤어요. 그다음에 60년대, 70년대 들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던 두 번째 패러다임은 공공 장소로서의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장소에서 어떤 공공 장소에 놓여져 있는 미술품을 공공미술이야라고 봤다면, 두 번째 패러다임은 장소로서의 미술해서 장소 특정적 미술이라고도 해요. 이건 뭐냐면은 그 어떤 빌딩이라든지 관공서 이런 것에, 그러니까 공공적인 장소, 공원 이런 곳에 위치한 조형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의 맥락과 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소, 물리적인 공간, 이게 아니라 어떤 그 당연의 장으로서의 장소를 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패러다임이 요즘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공공의 새로운 장르 예술 해가지고 통칭으로 커뮤니티 아트, 이렇게 해서 마을 미술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것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 공동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그 동네의 서사, 아니면 문화적인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렇게 맞물리고 주민 참여자, 그다음에 참여자의 어떤 참여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접목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 아트다라고 해서 세 번째 장르가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달이 그러니까 프로글립 아트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달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형적인 어떤 형태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간혹 이게 혼합돼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소 특정적이면서도 커뮤니티 아트의 성격을 띠는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순수하게 커뮤니티 아트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보여집니다. 이제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제도적인 지원이 없었으면 이게 공공예술이라는 게 사실 처음에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 왔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퍼블릭 같은 공공미술 그 패러다임의 두 번째 장소 특정적 미술, 장소로서의 미술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미학적 자율성과 활수기부라고 했는데, 제가 이 미학적 자율성 말이 어렵잖아요. 이것에 근거하여 그림 오로지 어떤 장소라든가 이것의 맥락을 다 떠나서 그림 자체에만 집중을 해야 돼. 그림은 그림 자체로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라거나 맥락 이런 거 상관없어. 이런 걸 떠나서 오로지 이 형식이나 그림이라는 순수 형식으로만 환원이 되어야 돼 라고 하고, 관객은 그냥 눈만 갖고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알프레드 바가 재현한 전시 형태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그냥 익숙한 전시 형태잖아요. 눈높이에 맞춰서 그림을 거는 거예요. 이게 넓게 거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현대 미술에 있어서 미술관의 전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들을 시간차 순으로 이렇게 쭉 봤는데요. 이게 여전히 공모미술은 우리 이게 진행형에 있고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참 여러 가지 그 저출모돌하고 뭐 시행착오도 거쳐가면서 그래도 점점 해마다 지원금은 사실 규모는 점점 이렇게 늘어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많은 전문가들도 그리고 작가들도 이게 20년의 그 세월이 어쨌든 흐르면서 처음에는 이것들이 2000년 초기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때 사실은 뭐 세장의 공모미술 이런 단어도 그 몇몇의 전문가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그렇게 이 번역된 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개념들이 모호했었으나 저는 여전히 이제 그 문제점이 완전히 뭐 없어지는 건 아니고 여전히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 되게 발전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참 공공미술은 좀 쉽지 않다. 왜냐면 정말 공공과 이 예술이라는 것, 이게 양립 불가능한 것이 양립시킨다는 것도 참 이게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얘기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하는 내용 있으시면 강사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